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최두석의 성의꽃이라는 시를 배워볼 건데요. 이 시는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듯 어려운 듯 쉬운 그런 시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쌤 수업을 듣기 전에 영상을 멈추고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영상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늘 말하는 거지만 쌤이 설명해 주는 걸 받아 적는 게 절대 공부가 아니에요. 다만 친구들이 아직은 미숙하니까 쌤이 해석을 도와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제목이 성의꽃이잖아요. 그 말은 이제 쓴 이 시의 어떤 시적 대상이자 주된 중심 소재가 성의꽃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성의꽃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표현 기법이 하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의라는 거 우리 친구들 설이 알아요? 설이? 그 기체가 한 번에 승화되면서 이렇게 고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승화라고 하는데 이 겨울철에 가을이나 겨울철에 기체가 한 번에 얼어버려서 창문 같은 데 이렇게 눈처럼 하얗게 쌓이는 걸 우리가 성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해는 사실 꽃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해를 꽃이라 표현했으니까 은유법이겠죠. 이미 비유법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시 자체가 거대한 비유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겠죠. 자, 이어서 봅시다. 새벽 시내버스는 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시적 상황이다. 지금 드러나 있어요. 새벽은 뭐야? 시간적 배경이죠. 시내버스는 뭐예요? 공간적 배경이죠. 자, 그래서 첫 줄부터 시의 어떤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금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줄부터 시적 상황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벽이고요. 시내버스예요. 여러분, 새벽에 시내버스 타봤어요? 새벽에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쵸? 사람이 많이 없고, 여러분,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고 갈 것 같아? 그치.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들은 왜 나갈까? 이렇게 연상을 좀 따라가다 보면은,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새벽 시내버스는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러 가는 어떤 노동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러한 버스 차창에 여러분 창문 말하는 거예요. 창문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알고 있죠. 뭐를? 이 찬란한 치장이 이꼴 뭐다. 그쵸. 성애죠. 쌤이 아까 말했죠. 우리가 겨울철 같은데 이제 기체가 한 번에 얼어서 생기는 어떤 얼음 같은 게 성애라고 했잖아요. 그럼 창문에 이렇게 찬란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다 성애다라는 거야. 엄동 혹한일수록 매우 추운 겨울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이라고 해서 여기서 힌트 한번 나왔죠? 찬란한 치장 이꼴 성애꽃이었어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여러분 잘 봐. 이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누구야?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약간 좀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뭔가 조금 소박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형상화했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는 뭐도 있어? 그쵸. 실업자도 있잖아요. 그쵸? 입김과 숨결, 즉 그들이 여러분 버스에 탄 거야. 봐봐. 이렇게 버스가 있어. 그럼 여기 창문들이 있겠죠. 그럼 사람이 여기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입김이 닿으면서 여기에 성의꽃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무엇? 그렇지. 역시 성의꽃이겠죠. 따라서 이 부분도 성의꽃에 대한 설명이겠죠. 근데 사람은 여러분, 이 화자는 그게 매우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화자는 지금 성의꽃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알 수 있죠. 나는 무슨 전람회 온 듯. 여러분, 나는 화자죠. 전람회라는 건 약간 이제 우리 전시회죠. 전시회에 온 듯 지규법이죠. 사실 여러분, 이 버스가 전시회는 아닌데 나는 마치 전시회에 온 것처럼 구경하고 있다는 거야. 뭐를요?
요거요. 성의꽃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들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성의꽃이 엄청난 예술 작품은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듯 그것을 감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굉장히 성의꽃을 매우 긍정적으로, 매우 예찬적으로 보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치 예술처럼.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알이 하나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여러분, 꽃잎알이 여기서 뭐야? 성의꽃 말하는 거죠. 즉, 나는 그걸 보고 차가운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쵸, 여러분? 차가운 이유는 뭐겠어? 이게 겨울철에 입김이 얼어서 생기는 거니까 차가운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야. 여러분, 때에 따라서 학교에서 차갑다는 건 보통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속성으로 쓰이는데 아름다움은 긍정적 속성으로 쓰여서 이것 자체를 부정의 긍정이다라고 해서 역설법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학교의 해석도 잘 따라가 봐야 돼요.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그쵸? 여러분, 이 생각 왜 하는 거야? 성의꽃이 숨결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는 정열의 숨결이던가, 뭐가요? 그쵸? 다 성의꽃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이 화자는요, 누군가는 막막해서 쉰 한숨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침에 일찍 나가면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졌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성의 꽃은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뭘요? 그쵸. 이 사람은 계속 차창에 있는 성의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여러분, 이 사람이 계속 창문에서 성의꽃을 보다가 지금 이제 뭘 떠올리고 있냐면 갑자기 어떤 얼굴 하나를 떠올리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면회라는 말이 쓰이는 상황은 어떨 때일까? 그치. 면회라는 건 보통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 면회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감옥 갔을 때 면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면회가 금지된 친구가 있다는 건 그 면회는 아마 감옥을 간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쵸? 왜냐면 군대에서 면회를 금지하진 않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시적 화자는 어쨌든 시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 얘기를 하다가 아, 내 친구 깜빵 갔는데 이게 말이 돼? 그쵸? 이상하죠? 생각해봐. 쌤도 막 여러 가지 썰을 수업 시간에 풀어주잖아. 근데 아, 내 친구가 감옥 갔는데 이런 말 할 수 있겠어? 그쵸?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당당하게 감옥에 간 친구가 있다라는 거를 말할 정도면 감옥에 간 이유가 부끄러운 이유일까? 떳떳한 이유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감옥을 갔어. 근데 진짜 부끄러운 일로 갔으면 아마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는 아, 이 사람의 친구는 아마 떳떳한 이유로 감옥을 갔을 거다. 뭔가 봤더니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간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의꽃을 막 생각을 하다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친구까지 떠올리는 거죠. 즉 여러분, 이 전까지는 뭘 보고 있었어? 성의꽃을 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어느 장면에서 친구 생각이 난 거야. 그쵸? 그러면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이런 걸 우리가 장면이 전환됐다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의꽃을 보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중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성의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힘든 이웃들을 떠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면이 바뀌면서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어? 그렇지. 친구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어요. 왜요? 친구 역시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을 갔으니 이 친구도 사실 사는 게 좀 힘든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면이 전환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연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차갑다. 이거는 촉각이죠. 그리고 뭔가 계속 보고 있는 건 시각적이죠. 다양한 감각이 쓰였네요. 감각적인 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러분 일단 성의 꽃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 지금 드러내고 있죠. 이런 건 여러분 다 은유법이겠죠. 성의 꽃은 찬란한 치장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성의니까. 그럼 뭐 이런 기막힌 아름다움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은유겠죠. 성의 꽃의 보조관념이겠죠. 이것도 은유이고, 그쵸? 그래서 이 작품은 거대한 비유로 쓰였다라는 거를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새벽의 시내버스는 어때?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는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상이 끝나도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꼭 해야겠죠?